먼저다! 문재인! 정권! 교체! 어쨌든 지금은 이게 후보가 완전히 이제 압도하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우리 선대위원님께 좀 미안한 마음 듭니다. 우선 저는 우리 국민들 믿고 또 역사를 믿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새정치 민주화와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시대 우리 국민들 영을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요. 실제로 요즘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유세를 다녀보면 현장 분위기가 노란만큼 많이 나라에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와서 참가하고 아마 그만큼 이 선거를 제대로 이겨내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같은 것이 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대가 좀 가시가 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기대한다고 하네요. 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의에 따라서 또 모양이 많이 다양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저희의 모습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힘을 총결집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국민들 기대대로 음양불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대로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또 우리 선대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대하고 우리 선대위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국민연대가 앞으로 하게 될 캠페인 그래서 어떻게 잘 결합해서 효과를 해내면서 그것을 대선 승리로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좀 기대를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차제에 우리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사태 이후에 우리 선대위원장들이 다 동반 사퇴를 하면서 우리 선대위에 조금 공백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선대위를 좀 다시 잘 좀 추스려서 이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대위 개최하면서 충분히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상체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 정신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 또 정세균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평판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조금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지지투명을 하셨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본 만큼 지지하고 성원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일화가 좀 힘찬 단일화 그리고 좀 감동을 드리는 그런 단일화가 됐어야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고 또 우리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선대위 여러분들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 그로 인해서 상실감이나 또 허탈감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는 정권 교체와 새정치라는 대의를 위해서 이 단일화 과정의 어떤 다툼 같은 것은 다 이제 조금 덮고 또 넘어서서 이제는 함께 좀 해나가자라는 간곡한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 단일화 앞에 과정 동안 저와 안철수 후보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단일화만으로는 안 된다. 단일화 이후에도 서로 힘을 함께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함께 이루는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또 함께 개혁 세력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번 강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정신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갈 것을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 대우에 함께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후보와 함께 약속했던 정권 교체와 새정치, 또 그 내용을 담아준 새정치 공동선언, 그것을 제가 이제 책임지고 꼭 실천하고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굳게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정치를 위해서는 우리도 민주통합당, 우리도 선대위의 책임이 또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가 더 혁신하고 더 또 시선하고 기득권도 더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 더 당고 펼쳐주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들을 좀 최대한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새정치위원회가 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새정치위원회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최신 방안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그 방안들을 모아주시면 제가 비대위원장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곧바로 실행을 하고, 또 혹시 또 뭐 당헌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당헌 당규 개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 토론에서 우리 새정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너무나 심한 대결과 적대 정치, 그것을 넘어선 이 통합, 상생과 통합의 정치,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 보고 또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해내려면 선거 때부터 그런 수가 되어야 됐습니다. 역시 이 네거티브 선거 부분에 새누리당쪽에서 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그에 대해서 맞대응한 검증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증과 네거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조금 구분을 두시지 않고 그냥 다 싸나봐서 다 네거티브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제 네거티브와 검증은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선거 때 사실에 입각한 검증은 필요한데, 그러나 사실에 입각했다는 것만 가지고 충분한 가치는 않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검증 수준의 검증, 그런 검증까지는 이 선거에 반드시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은 설령 사실에 입각한 검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 장점을 또 우리 정책에 좋은 점을 주장하고 우리 좀 이제 비전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들 조금 논의도 해주시고 노력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력으로 보자면 지금 거의 모든 주류 신문들, 그 다음에 방송들, 종편들, 돈, 조직, 이런 세력에서 우리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력의 열쇠를 딛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가 결집하는 것도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2세 현장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열기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 그런 간절함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간절함에 힘입어서 지금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또 경선을 통해서 제가 후보가 된 것도 그런 간절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선대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그 후보와 같은 그런 이제 지금도 후보보다 더 할지 모르죠. 오히려 자기들이라면 조금 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 역사와 대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 몸을 바치는 그런 간절함으로 마지막까지 뛰어주시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네, 저 본선 직전의 단일화에 따른 초반의 어수선함이 있고 정권 교체의 간절함을 토대로 해서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중반전을 맞이하자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선거전에 힘있게 싸우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후보님께 큰 박수로 한번 다음 정세균 상임고문님 이제 새롭게 또 이 선대위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실 분입니다. 우리 정세균 고문님을 큰 박수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관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서 정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박빙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정권의 가장 큰 과제는 민생과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도 정치 개혁도 정권 교체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 시대의 최대 개혁이고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대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꼭 이뤄야 되는데 지금 작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보 진영의 그룹들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작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기본은 저는 자신감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결과는 역동적인 선거운동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원 모두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전사들이 역동적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노력을 펼치면 필승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무능과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이고 그 민심의 결과가 3분의 2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 실정에 대한 민심입니다. 그래서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 12월 17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구도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구도이고 우리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때 국민은 우리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6.2 지방선거나 4.11 총선에서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보도가 끼친 해악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가끔 새누리당 손을 들어줍니다만은 결국 국민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를 위해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선대본부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TV 토론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의 균형감과 그리고 국정 경험이 돋보이는 TV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로서 여야정 협의회 구성 등 새로운 정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고 이로써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이 누구인가 이런 점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구체성이 없는 새정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토론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인생 파탄과 국방외교 실패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골목상권 살리기, 최저임금 등 민생 현안 처리는 책임 회피하고 또 자신의 부패와 특권은 나물러라 이렇게 하셨고 새누리당 정권의 구멍난 안보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준 돈 6억 원 이거는 떳떳하지 않은 돈을 받은 건데 그것을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반영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검은 돈에 대해서 무표정하게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당의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셔서 더 심하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참으로 곱지 않은 표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즉각 환원에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 파탄의 공동 책임자라는 것이 재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응당한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처음부터 왜곡된 토론 방식의 한계를 우리 국민들은 절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재질문 없는 토론 방식은 토론을 거칠애로 요식 절차로 만들어버렸고 또 안고 없는 찐빵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비전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사회자도 적응하기 어려운 토론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그런 토론 방식은 유신시대의 토론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했던 그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토론의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을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토론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박근혜 후보조차도 양자 토론의 필요성, 또 재질문과 반박에 이런 것이 반영되는 토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선대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 19일 대선은 지난 5년간 실종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12월 19일 날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회 정의의 중심에는 검찰 개혁이 있고 경제 정의의 중심에는 경제 민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치 검찰을 양산하고 지난 5년간 TK 중심의 인사로 검찰 조직을 망가뜨려서 권검 유착의 주인공이라고 불려지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면 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비선 라인 알고도 비호했다는 이 불법 사찰 재수사 기록이 신문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마치 지금의 검찰 사태를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사퇴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찰 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사입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암묵적 교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도 박근혜 후보와 시내 모처에서 비밀리에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 비대위에서는 권재진 장관의 해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박근혜 후보의 입에서 단 한 번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관련된 발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12월 19일 대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중심에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본부장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중반전입니다. 남겨진 14일입니다. 아마 몇 번이고 우리들에게 역사의 책무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범민주개혁진영의 대동단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비판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더 헌신해야 할 것을 민주당의 동지들에게 국민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대동단결과 함께 우리들 스스로가 언제든지 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 각오를 하십시다. 무엇인가 지킬 것이 많아서 뭉치는 분들보다는 세상의 정의를 앞세워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분들의 의지, 진정성이 이 대선의 국면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칙, 특권, 오만, 불통의 그런 과거에서 우리 국민들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으로의 안정된 미래, 그리고 중소자영업자 이 많은 분들에게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드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 저희 문재인과 저희 진영이 이기도록 많은 국민들의 젊은이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정말 신발끈을 고치매고 14일 동안 우리 모두 정말 온몸을 향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기대합니다.